자, 안녕하세요. 네, 푹 쉬셨나요? 자, 책을 보시면 책은 492쪽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석역학 끝났고요. 이제 실험역학 들어갑니다. 제1의 역학이 기술역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역학, 세 번째가 실험역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실험역학은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긴 할게요. 자, 일단 종류에는 임상실험이 있고 지역사회 실험이 있어요. 임상실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매를 위한 신약이 개발됐다. 이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참석하실 분이라고 공고 뜨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걸 우리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2차 예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러면 지역사회 실험이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차 예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시켜. 이쪽 그룹은 운동을 시키고 이쪽 그룹은 운동을 안 시켜. 이랬을 때 심혈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는 거죠. 하여튼 이건 1차 예방의 효과를 보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런 실험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단일맹검법, 이중맹검법. 저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삼중맹검법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자, 일단 단일맹검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실험에 이제 참석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실험군, 여기는 대조군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실험군한테는 이 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아주 이 약은 되게 머리가 맑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은 대조군이기 때문에 약을 제가 못 드려요. 그 대신 서운해하실까봐 비타민 C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먹으면서 왠지 머리가 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근데 또 여러분들은 뭐야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 참가자들의 기분이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약이 신약인지 비타민C인지 모르게끔 하는 걸 우리는 단일맹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맹검법. 그리고 단일맹검법은 그 참가자가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단일맹검법에서는 연구자는 알아요. 그럼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약을 주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이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드세요. 그래서 눈으로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단일맹검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약이 신약인가 봐. 이 약이 비타민C인가 봐. 이렇게 해서 또 감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조차도 모르게 하는 거를 우리 이중맹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맹검법은 연구자, 피연구자 다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삼중맹검법은 뭔데요? 이거는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자, 통계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1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2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5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연구자가 꼭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통계하는 사람이 연구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1.5로 나왔는데 어디다 넣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제발 1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실험 연구에서는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장점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실험은 약간 조작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무작위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삼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실험 연구에서는 단일 2중까지는 합니다. 근데 3중맹검법은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대부분 3중맹검법은 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진 거고요. 자, 줄쳐볼게요. 단일맹검법. 자, 실험자나 피실험자가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발생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실험자가 자신이 실험군에 속하는지 피실험군에 속하는지 모르게끔 하는 거. 이게 단일. 그런데 여기서 이중맹검법은 피실험자는 물론 실험자도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피실험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 자, 이 실험 연구의 장점 엄청나죠. 신뢰성이 엄청 높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단점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찝찝하다는 거고, 일단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표본수를 특별히 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명, 20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연구 끝났고요.